네, 반갑습니다. 엔젝타 BS그룹에서 사업하고 있는 안은정 아이비어입니다. 인사를 이렇게 연습까지 하고 왔는데 또 이렇게 미스가 났습니다. 어, 이 자주 여기에 섰는데도 오늘은 좀 이렇게 감회가 이렇게 새로운 것 같습니다. 저희 좀 전에 우리 브론즈 승격하신 우리 아는미 우리 아이비오님이 제 친동생입니다. 닮은 듯 안 닮은 듯 성격은 정말 안 닮았습니다. 어쨌든 저희 엄마가 이거를 듣고 있으니까 제가 더 떨리는 것 같아요. 저희 엄마가 아까 누워서 이렇게 이거를 참석을 하고 계셨는데 지금은 어쩌고 계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저는 오늘 제 얘기를 좀 하다가 짧은 시간 내려갈 거니까 이게 집중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어, 제가 준비한 얘기는요, 이게 큰 제목으로서 이 네 가지고요. 저도 안은정이라는 사람이고요. 우선 저희 가족을 제가 소개하겠습니다. 대가족이죠. 저희 아빠, 저희 엄마, 쓰라에 일남 오녀라는 자식을 두셨고요. 이렇게 봤을 때 딱 튀는 사람이 보이죠. 맨 왼쪽 접니다. 가장 예쁘죠. 저희 집은요, 저희 엄마 아빠가 이렇게 금술이 좋아서 자식을 많이 낳았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끔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지금까지 봐왔을 땐 금술이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근데 뭐 잘 모르죠. 그 두 분의 속사정은. 어쨌든 저희 집에서 제가 일남 오녀 중에 셋째 딸입니다. 근데 항상 셋째 딸 했을 때 사람들이 딸부잣집의 셋째 딸은 얼굴도 안 보고 데려간다. 왜? 지성과 미모를 다 겸비했기 때문에. 맞는 말이라고 인정이 됐고요. 근데 저희 가족들은 좀 인정을 잘 안 하더라고요. 첫째는 첫째라고 예쁘고, 둘째는 공부를 잘해서 예뻐했고, 그리고 넷째 딸은 얼굴도 예뻤고, 그리고 공부도 잘했어요. 그래서 엄마 아빠가 예뻐했고, 다섯째 막내딸은 애교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막내다 보니까 막내라는 자체만으로도 예쁨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아들, 마지막 아들이죠. 여섯째. 네. 저는 그냥 아들이기 때문에 예뻐하다 생각을 하면서 살았던 사람이었는데 왜 나는 엄마 아빠가 예뻐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을 항상 갖고 살았었거든요. 또 얘기 들으면 엄마가 전화 올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무슨 일화가 하나가 있었는데 제 질투가 정말 많았었어요. 지금 많이 없어진 상태이긴 하지만 제가 이렇게 집에서 질투를 너무 많이 하니까 저희 엄마가 항상 저한테 했던 말이 야, 은정아,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어딨냐 이랬을 때 제가 열 손가락을 입에 한 입에 다 집어넣고 꽝 깨물고 막 울면서 이 손가락도 안 아프고 저 손가락도 안 아프다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희 엄마가 저를 괴물 보듯이 봤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근데 이렇게 단란한 가족에서 저는 이렇게 항상 무슨 생각을 해서 살았냐면은 부자가 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은 솔직히 없었어요. 그냥 잘 먹고 그냥 잘 사는 게 내 인생의 목표였고 그리고 내 가족들이 그냥 편안하게 같이 함께 돈 걱정 없이 돈 때문에 싸우는 일 없이 사는 게 그냥 저의 인생의 목표였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이렇게 TV를 볼 때도 어떤 TV 프로그램 많이 봤냐면 인생극장 그리고 막 좀 나보다 못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가난하거나 좀 이렇게 안쓰럽게 태어난 사람들을 보면서 그런 위로를 참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아,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나는 사지 멀쩡하니까. 어떤 사람 눈이 안 보이게 태어난 사람 보면서 아, 저런 사람도 사는데 난 눈이 보이니까. 근데 그런 마인드를 갖게 해준 게 또 뭐였냐면은 저희 아빠였어요. 저희 아빠의 마인드는 항상 제가 TV를 보고 있으면 저희 아빠도 되게 말이 별로 없으신 분인데 가끔 한마디씩 이렇게 강하게 이렇게 이 팩트를 날리는 분인데 은정아 뱁새가 황새 따라가면 있잖아. 가랑이가 찢어져. 이 말을요 저한테 항상 해주셨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세뇌 아닌 세뇌였던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인생에 큰 꿈을 꿀 줄도 몰랐고 그리고 큰 꿈을 꿔야 된다는 생각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나는 뱁새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리고 황새로 살려면 새로 태어나야 되는 거구나. 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은 저희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이 엔젝타를 만나기 전에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가 뭐였냐면 처음으로 제 인생의 목표를 가졌어요. 내가 삼성을 가야겠다. 왜냐면은 제가 삼성의 목표를 가지게 된 이유가 뭐였냐면은 초등학교 때 저 학교에서 그런 설문조사를 했던 게 기억이 납니다. 당신이란 말은 안 썼겠지만, 우리 집은, 중상층인가요? 무슨 뭐 상류층인가? 막 그런 질문을 했던 설문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당연히 우리 집이 상류층이라고 생각했었어요. 초등학교 때. 그래서 거기다가 자신있게 체크를 했었는데, 중학교에 가다 보니까, 아, 내가 상류층은 좀 아닌 것 같고, 중상층? 해서 거기다 체크를 해봤는데, 어떤 계기가 있었냐면 제가 고등학교 때였던 것 같아요. 저희 둘째 언니가 공부를 정말 잘했거든요. 근데 저희 언니가 수능을 보러 가기 전날까지 저희 아빠가 절대 수능을 보지 말라고 계속 뭐라고 하셨었어요. 그때 저희가 자취를 하고 있었을 텐데. 근데 저희 언니가 수능 공부를 열심히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해서 대학을 갈 생각으로 그래서 열심히 공부를 해서 그 다음날 새벽까지 공부를 하다가 자기가 도시락을 싸고 그래서 수능을 보러 가려고 했었을 때 그때가 아마 새벽 5시, 6시였던 것 같아요.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렇게 자고 있었는데 저희 언니가 전화를 한 통 받더라고요. 전화 한 통을 받는데 아빠였어요. 계속 그 전날 밤까지 수능 보러 가지 마라. 너 보러 가면 알아서 해. 이렇게 했었을 때 저희 아빠는 언니가 대학 가는 걸 좀 말렸었던 왜냐면 보내주기가 힘든 상황이니까. 근데 저희 언니는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가 수능을 보러 가려고 새벽에 도시락 싸고 있는데 아빠의 전화를 받았을 때 언니가 막 네 하면서 전화를 하는 언니의 목소리가 흐느껴졌는데 새벽이다 보니까 조용하잖아요. 근데 아빠 목소리가 또 다 들렸습니다. 시험 잘 봐라. 응? 아빠 어떻게든 대학 보내줄 테니까 시험 잘 봐라. 딱 그런데 저희 언니가 막 울었었어요. 그래서 저도 자는 척 하면서 울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납니다. 난 절대 대학 가지 말아야지. 이러면서. 근데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저는 중학교 때까지 공부에 대한 취미도 없었고 공부를 왜 해야 되는지 솔직히 잘 몰랐습니다. 그리고 저희 엄마가 은정아 너 가방은 왜 들고 다니니? 이럴 정도로 가방에 책이 없었어요. 그냥 친구가 좋았고 이렇게 재밌게 뛰어노는 게 즐거웠던 사람이었는데 근데 저희 언니를 보고 그리고 저희 아빠, 엄마의 현실을 봤을 때 내가 돈을 벌어야겠구나. 그래서 고등학교 딱 진학을 하고 제가 삼성이라는 목표가 생겼을 때 삼성에 지원을 하려면 이렇게 그 성적이 있어야 됐거든요. 그래서 삼성의 목표가 딱 하나 생긴 그 순간부터 고등학교 3년 내내 반에서 1등을 놓쳐본 적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에 딱 취업을 하고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그때부터 나의 인생이 바뀌겠구나. 저는 꿈이 뭐냐면요. 2층으로 된 통나무집을 짓는 게 제 꿈이었습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는 드림카를 끌고 그냥 유유자적하면서 사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목표였고요. 항상 귀농이 꿈이라고 외치고 다녔습니다. 뭐 내려가서 뭐 농사 짓고 사는 건 절대 아니고요. 그냥 자연 친화적인 삶을 살고 싶었던 사람이었는데 사람이 있는 곳에서 살고 싶지 않았어요. 그냥 가족과 함께 살고 그냥 사람이 많이 없는 곳으로 가서 사는 게 제 인생의 마지막 모토라고 생각을 살았었는데 참 신기하게 삼성에서 일을 하면 할수록 현실이 많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일을 하면 할수록 드림카는 정말로 드림카구나. 꿈의 차. 그래서 정말 꿈이구나. 라는 걸 현실을 깨달았던 사람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과 현실이 다르구나라는 거를요, 삼성에서부터 많이 느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저는요, 삼성에서 열심히 번 돈으로 저희 엄마 아빠한테 2층짜리 통나무집은 아니지만 1층짜리 따뜻한 아주 보금자리 좋은 집을 선물해 드린 딸이고요. 저는 이 사업 만나기 전에, 네트란 사업 만나기 전에 저희 둘째 언니의 이 네트의 소개를 받고 이 사업을 입문하게 됐습니다. 솔직한 말로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 이 사업을 만났었어요. 그냥 현실을 인정하고 그래 이 정도면 되지 뭐. 저희 아빠가 그랬잖아요. 황새 되지 말고 뱁새로 살아라. 그래서 이 정도면 되지 뭐. 이 정도면 괜찮지 뭐. 꼭 차가 저 마크가 아니어도 그냥 잘 굴러가기만 하면 되지 뭐. 이런 거를 현실로 받아들이고 있었을 때 저희 언니가 저에게 네트워크 마케팅 회사에 초대를 해줬습니다. 그 네트를 딱 만났을 때 학벌
그리고 무슨 돈, 무슨 뭐 학연 지연 이런 게 필요 없다. 그 강의를 딱 들었을 때, 아, 이거면 내가 열심히 산 만큼 여기서 더 많은 수익을 조금 더 빨리 받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 때문에 제가 네트를 딱 만나서 이 네트를 한번 해봐야겠다.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시작을 했는데, 정말로 그 네트도 이상과 현실은 확연하게 달랐다고 보시면 됩니다. 삼성에서의 사회생활 그리고 이 엔젝트를 만나기 전 저희 네트는요. 제가 경험한 건 이게 다예요. 뭐였냐면요. 앞과 뒤가 다른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났고 그리고 뭔가 차별적인 그리고 학벌이 필요 없다고 했지만 뭔가 학벌이 필요한 것 같고 외모가 필요하지 않다고 했지만 뭔가 외모가 필요한 것 같고 그리고 뭔가 정말로 착하고 성실하게 살고 있는 사람들한테 뭔가 이렇게 달콤한 말로 다가오는 어른들도 너무나도 많았다고 생각이 들었고 그러면 그럴수록요 삼성의 사회생활에서도 많이 지쳐있던 사람이었는데 이 엔젝타를 만나기 전에 저의 네트는요 그냥 물음표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했던 건 이게 아닌 것 같은데 그리고 내가 원했던 삶은 이게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을 가지고 열심히 살고 있었던 건 아니고요. 버티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버티고 버티다 보면 우리가 좋은 날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다가 저도 정말 우연한 기회에 우리 설현두 그룹장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설현두 그룹장님 만나게 돼서 엔젝트를 만나게 됐고 엔젝트를 만나서 BS 그룹을 만나게 되었던 겁니다. 저는요. 그룹장님을 통해서 성장하고 있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룹장님 만나기 전에 저는요. 여기 있는 그대로예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했었고요. 그리고 딱히 밑에 사진 두 개가 그레이 잿빛이죠. 저한테는 무언가 꿈이 없었던 것 같아요. 이 네트를 오래 좀 짧게는 안 했고요. 좀 오래 했었을 때 저한테 네트는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그냥 솔직히 얘기하면 상처였어요. 그리고 너무나도 아둥바둥 버티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또 팀이 없었던 사람이 아니었다 보니까 이 팀이라는 파트너들 한 명 한 명을 생각했을 때 내가 여기에서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포기라기보다는 이 아이들을 지켜야 된다는 생각이 좀 너무나도 강하게 그냥 버티는 힘으로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설현두 그룹장님을 만나면서 저의 네트의 생각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설현두 그룹장님 만나면서 나한테 어른의 이 이상향이 많이 바뀌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요. 제가 이 네트를 하기 전에는요. 솔직히 가족들의 얼굴을 많이 안 봤어요. 왜 많이 안 봤냐면, 그래, 눈물이 많이 났었어요. 아빠랑 통화를 해도 눈물이 나고, 그리고 엄마랑 통화를 해도 눈물이 나고, 또 집에 가는 것도 왜 좀 그랬냐면은, 보여줄 게 없다고 생각이 들었으니까, 내가 뭔가 보여줄 게 있을 때, 내가 엄마 아빠를 꼭 보러 가야지, 꼭 금이환영 해야지. 금이환영이라는 말에 뭔가 좀 이렇게 항상, 마음에 애틋한 게 있습니다. 내가 꼭 금이환영 할 거야. 이 말을 마음에 갖고 살았던 사람이 저였는데, 그룹장님을 만나면서 그룹장님이 저한테 그런 말을 해주셨습니다. 저한테 어떤 말을 해주셨냐면은, 안은정 사장님의 부모님은 정말로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안은미 사장이 제가 자매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안은정, 안은미가 이렇게까지 잘 큰 거, 그리고 안은정, 안은미가 이렇게 잘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아빠 그리고 엄마 이 두 분이 정말 훌륭하신 분인 게 느껴진다. 딱 그랬을 때 그때 제가 좀 생각이 좀 많이 번뜩 뛰었던 게 뭐였냐면요. 맞아. 나는 그런 사람들의 딸이구나. 또 그런 사람이 나를 버티게 해줬구나. 솔직히 그전에는요. 그룹장님 그런 얘기를 해주기 전에는 그냥 제가 악으로 버텼다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한테 상처 준 사람들한테 솔직히 뭔가 보여줘야 된다라는 생각도 있었고 나를 믿어준 파트너들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 그냥 내가 강하다고 생각을 했었는데 내가 강한 게 아니고 내가 강할 수밖에 없게끔 버팀목이 돼줬던 사람이 나의 아빠고 나의 엄마였구나라는 거를 우리 그룹장님이 깨닫게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생각에 변환점이 생기고 또 나의 마음에 꽃이 피고 그리고 내 머릿속에 상상하는 것들이 있잖아요. 너무나도 풍부해지고 미래지향적으로 바뀌고 있다는 거를 그룹장님을 통해서 많이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저번 달이죠. 7월 달에 제가 실버로 이렇게 승급을 하게 됐는데, 이 실버로 딱 승급을 하기 전에도 그룹장님 저한테 자꾸 이상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전 사장님 승급하셔야죠. 여태 사업을 하면서 승급에 대한 욕심을 가져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왜냐면 제가 이 엔젝타 BS 그룹 만나기 전에 저의 승급은요. 파트너들을 이용하는 승격이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나의 파트너들이 돈을 써야 되는 승급이라고 생각을 했고, 나의 파트너들을 이용해 먹어야 된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솔직히 승급에 대한, 저도 좀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이 솔직히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룹장님이 안은정 사장님, 이번 달에 꼭 실버 되세요. 플래티늄 되세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저는 안 해도 돼요. 저는요, 파트너들 승격시킬게요. 저 말고요, 그룹장님. 은미 승격시킬게요. 이렇게 얘기했을 때 안은정 사장님이 되셔야 돼요. 안은정 사장님이 돈을 버셔야 되고요. 안은정 사장님이 행복해지셔야 돼요. 안은정 사장님이 그렇게 되셔야 됩니다. 딱 이렇게 얘기를 하셨을 때 왜 자꾸 나를 주체로 넣으실까? 전 주체가 되고 싶지 않았어요. 저의 성향상. 그냥 튀지 않게 살고 싶었던 게 저였거든요. 그리고 보이지 않은 곳에서 조용히 사는 게 이렇게 저의 인생의 항상 모티브였는데, 안은정 사장이 승격하셔야 됩니다. 안은정 사장이 행복해져야 되고, 안은정 사장이 돈을 버셔야 됩니다. 그리고 안은정 사장의 목표가 있어야 되고, 꿈이 있으셔야 됩니다. 딱 그랬을 때, 내가 할 수 있을까? 솔직한 말로, 자신이 없었어요. 파트너들한테 우리 같이 함께 승격을 해보자. 이렇게 얘기했을 때도 솔직히 자신이 없었습니다. 얼굴 보면서, 눈을 보면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입을 보면서 승격 같이 해봅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나의 표정에서 파트너들이 꿈을 갖고, 그리고 나의 표정에서 파트너들이 희망을 가질 수 있다. 또 다시 한번 저한테 그렇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눈을 보고 같이 승격해보자 했더니, 여기에 제가 2대1 그림을 이렇게 놓긴 했지만, 많은 리더분들이 6월, 7월에 다 같이 승격을 했습니다. 근데 저번 달에 제가 이렇게 실버로 승격을 하면서요, 딱 한 달 동안 번 수익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저에게 수당 계산하는 거 별로 좋아하진 않지만 계산을 해보니까 딱 한 달 동안 그룹장님이 안은정 사장님이 승격하셔야 되고 돈 버셔야 되고 행복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그 뜻을요 승격을 하고 나서 제가 느꼈습니다. 왜냐면요. 제가 승격하고 제가 돈 벌고 저만 돈을 번 게 아니고요. 여기 있는 세 분도 같이 함께 승격하고 여기 있는 세 분도 돈을 벌었습니다. 그리고 저만 행복한 게 아니고요. 정말로 신기하게 내가 내 돈 벌어서 나만 행복하다고 느낄 줄 알았더니 나의 승격을 보면서 함께 고생한 파트너들이 너무나도 행복해 해주고 그리고 그룹장님도 행복해 해주시고 그리고 BS 그룹 전체 사장님도 너무나도 행복해 해주시고 그리고 너무 많은 저희 파트너들이 같이 함께 승격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행복해지려고 하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행복해지는구나. 그리고 내가 돈을 버니까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돈을 버는구나. 그리고 내가 행복해지고 또 내가 승격을 하고 이 이유는 모두가 다 연결이 돼 있구나라는 걸요. 그룹장님이 아니었으면 느끼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실버라는 직급에서 너무 감격스러운 얘기만 하고 앉았죠. 서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또 하나의 가족, 삼성이라고 이렇게 다들 얘기하지만 저는 이게 또 하나의 가족, BS그룹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저는 제 인생에서 인생 드라마라고 꼽으라면 나의 아저씨라는 드라마를 정말 좋아해요. 드라마를 볼 때마다 세 번, 네 번에 봐도 정말 감동이 있고 그리고 그걸 볼 때마다 한 번 봤을 때는요, 나한테는 저런 좋은 어른이 있을까? 두 번 봤을 때는요, 참 연기 잘한다. 또 세 번 봤을 때는요, 내가 저렇게 좋은 어른이 되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드라마였거든요. 근데 엔젝타를 만나서 솔직히 어른들을 믿기가 어려웠었어요. 근데 너무나도 좋은 어른인 우리 설현도 그룹장님을 만나고 솔직히 처음부터 마음의 문을 열 수는 없었습니다. 근데 그룹장님이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지금까지 똑같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요. 사람 중심의 사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파트너들의 컨디션을 항상 잘 살피셔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을 때 처음에 제가 그 얘기 들었을 때는요. 저 말도 뭐 멘트겠지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지금도 똑같은 말을 하십니다. 저는요. 말만 뻔질하게 하는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뭐 제가 감히 판단할 건 아니지만 설현도 그룹장님은요, 그 처음부터 지금까지 그 하셨던 말씀을 똑같이 지켜주시고, 그 누구 하나 편파적인 분이 한 번도 그런 걸 느껴본 적이 한 번도 없거든요. 근데 정말로 신기하게 그 부모를 보면 그 자식들을 알 수 있다. 그 자식들을 보면 그 부모를 알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정말로 신기하게 이 BS그룹에 왔었을 때 모든 사장님들이 어쩜 이렇게 설현도 그룹장님의 미니미들인지, 뭐 키 얘기한 거 아닙니다, 여러분. 미니미들인지 어쩜 이렇게 다들 성품이나 성향이나 그리고 베푸는 거나 이렇게까지 도와준다고 아까 안은미 사장이 말했던 것처럼 이렇게까지는 좀 미안한데 받는 거를 좀 어색해요, 저는. 그리고 주는 것 또한 근데 저는 주는 거는 좋거든요. 근데 받는 거에 대한 어색함이 좀 있는데 여기 있는 BS그룹 사장님들 이렇게 같이 보면서, 그리고 서현도 그룹장님 보면서, 내가 생각했던 좋은 어른은 여기에 다 모여 있구나. 그리고 이곳이라면, 상처받았던 나의 네트 사업을 치유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이곳이라면 나의 너무나도 소중한 나의 파트너들이 다 같이 행복하게 성공이라는 거를 할 수 있겠구나. 그리고 여기 있는 BS그룹과 우리 설현도 그룹장님과 함께라면 우리가 다 똑같이 나이가 들고 하다 보면 정말 좋은 어른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리고 확신이 들었습니다. 짧았지만 제 이야기를 조금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처음 이렇게 설현도 그룹장님 아까 오픈 이렇게 해주셨지만 제가 이렇게 쑥스럽게나마 설현도 그룹장 사진을 한번 뿅 너무 멋있으시죠? 어쨌든 우리 그룹장님이 항상 말씀하시는 라이프 리빌트, 삶을 재건하다. 이곳에서 저는 삶을 재건하고 있고요. 이곳에서 제 동생과 제 파트너들과 함께 삶이라는 것에 의미를 부여해 보려고 합니다. 어쨌든 저는 더 높은 자리가 돼서 좀 이렇게 간지나게 보대나게 이 자리에 저도 올라오고 저희 파트너 모두가 다 이 자리에 설 수 있게 앞으로도 열심히 할 거고요. BS그룹 안에서 그리고 설현도 그룹장님 안에서 큰 사람이 되겠습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